자, 오늘은 드디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계속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만 빼고요.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얘기 소개해드리고요. 크립토 시장에서 FTX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1.4%, 나스닥 1%, 그리고 S&P 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테슬라와 그리고 신재생 쪽에 있는 섹터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5%나 하락했는데요. 일단은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지금 트위터 얘기만 하고 있다. 테슬라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너 테슬라 신경 안 쓸래? 그러면서 또 주식은 계속 팔아?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말에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로 12%는 하락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 논란들이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도 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반면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도 FOMC 회의 이후로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좀 절반 이상 반등한 상황이고요. 7월 달에 있었던 썸머 랠리 수준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있었던 썸머 랠리, 지금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은 빨간색 양봉이 계속해서 5일 연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거래량은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장중 뉴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소식들 중에서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 다시 예정대로 상환한다, RP 발행해서 다행이에요, 돈 구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어제도 나온 그 내부적으로 나온 뉴스들은 정말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굉장히 정부의 노력들과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심리들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로 섹터별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느냐 블룸버그가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어제 저녁에 에릭하고 같이 우리 대가들의 의견들을 좀 점검해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캠피셔인데 캠피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캠피셔는 특히나 중간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간선거 이후로 주가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로직들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오후에 올라가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공화당이 일단 하원은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원도 두 개의 경합지에서 한 곳만 이기더라도 상원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섹터들을 점검해 보면 우선 대마토와 관련돼서 복수의 주에서 지금 합법화 움직임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공화당이 상하원 중에서 한 곳만 장악하더라도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합법화는 늦어질 수 있다. 이게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마초 관련된 지수는 이미 최근 1년 동안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섹터가 보건의료 섹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한 이후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압박을 받지 않겠냐. 사실 중국 주식들이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클린 에너지 사업에 장기간 보조금을 지급할 거라고 결정했지만 만약에 공화당이 우세한다면 관련된 법안들의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서는 정책은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 횡재세, 야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 라는 것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빅테크와 관련돼서는 충돌하는 것 같아요. R&D 세액 공제 논의 가능성 있지만 반독점 이슈도 있어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차치하더라도 빅테크는 지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어제 EPS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EPS 증가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고 올해 실적도 조정하고 내년 실적도 크게 조정하고 2024년 실적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소식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외환 시장에서 지금 뭐 영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국이 아마 경기 침체에 빠질 거고 그리고 파운드화도 약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파운드화는 1.5%나 상승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안 좋다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주간 기준으로 파운드와 관련된 포지션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빠질 것이라는 것에 베팅한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정말 많은 상황에서 지금도 보시면 이 숏 커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주가가 이해가 안 되고 환율 시장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는 그동안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반영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해서 그래서 포지션도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화가 계속 강세가 될 것 같니? 그건 아니지만 여기서 더 약세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숏 포지션을 걷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로직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자 수익이 급증했다. 참 이게 워렌 버핏을 보면 볼수록 여유가 있어요. 항상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 이자 수익으로 전년 대비 3배나 벌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현금의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왔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최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분기별로 벌 수 있는 이자 수익도 올해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참 대가다운 면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는 S&P 500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워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주식들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기업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일단 부채가 많은 상황. 이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와는 비교가 되죠. 부채가 많아서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인데요. 14%와 아이폰 14 출하량이 하향 전망됐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폭스콘 공장이 지금 폐쇄하고 봉쇄되어 있는 여파가 얼마나 커질지의 시장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주가도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은 2년물은 7bp 그리고 10년물은 5bp 상승했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은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서 더 높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이상으로 지금 수업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는 1980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어제 0.7% 또 추가로 하락했고요. 유로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화도 1.5%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유가와 관련돼서 좀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요. 일단 어제 유가는 0.7% 하락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8% 상승한 수준에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는 뭐 109까지 하락한 상황이네요.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원유 수입이 5개월 내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히 정유업체 가동률이 76%로 4월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유가 상승의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보면은 글쎄요, 200불에 도달할 거라는데 베팅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몇몇 트레이더들이 옵션 트레이더들이요. 유가가 배럴당 200불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데 일단 베팅한 상황입니다. 미지오 증권에서는 해당 계약의 절반은 한 트레이더가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이 큰 사람이네요. 그래서 석유 공급이 하락할 거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수요도 증가할 텐데 그럼 유가는 상승할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의 트레이더를 제외하더라도 내년 유가 상승에 대한 베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3%나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상업용 부동산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 경제에서 삐걱삐걱대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FTX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낸스 중국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FTX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 이제 뽀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의 대리전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바이낸스에서 FTX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들 이름이 FTT인데 FTT 토큰을 전량 매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굉장히 이 거래소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게 어떤 식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도 연준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곳에서 비은행 금융기관도 있지만 MMF, 뮤추얼 펀드,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점검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에서의 헤게모니 싸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누가 이기냐 여부를 떠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제 나온 경제지표를 보면은 중국 수출은 예상치가 4.3% 증가했는데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요. 수입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중국은 4분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말 동안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야 그래도 하긴 할걸? 그래도 느리게라도 점진적으로라도 하지 않겠어? 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중국 정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리오프닝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타임라인 없이 점진적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금에서는 분배를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시장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금이 부족한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 펀드들이 배분, 그러니까 이제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해야 될 수 있다. 안 좋은 전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시진핑이 연말 내에 사우디를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오늘 중간선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딸 아이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러 지금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